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 책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한 권의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게리 켈러와 제이 파파산이 쓴 원싱입니다. 오늘 소개할 원싱은 바로 이런 현대인의 고민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작가 소개부터 시작해서 책의 핵심 내용, 제가 느낀 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실생활 적용 사례, 그리고 어떤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지까지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이 놀라운 책을 쓴 저자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주 저자인 게리 켈러는 단순한 자기계발 작가가 아닙니다. 그는 세계 최대의 부동산 프랜차이즈 회사 중 하나인 켈러 윌리엄스 리얼티의 공동 창업자이자 회장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명의 부동산 중개인으로 시작해서 전 세계에 수천 개의 지점을 둔 거대 기업을 만든 사람입니다. 게리 켈러의 성공 스토리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1983년 텍사스 오스틴에서 작은 부동산 중개 사무소로 시작한 켈러. 윌리엄스는 현재 북미에서 가장 큰 부동산 프랜차이즈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업을 키운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부동산 중개인들을 성공으로 이끈 멘토이기도 합니다. 공동 저자인 제이 파파사는 켈러 윌리엄스의 부사장이자 편집장입니다. 그는 게리 켈러와 함께 여러 베스트셀러를 집필했고 복잡한 비즈니스 개념을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내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게리 켈러 자신도 한때 번아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그는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건강이 나빠지고 가족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뭔가 근본적으로 바꿔야 해. 그리고 그는 수년간의 연구와 실험 끝에 원싱 원칙을 발견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만들어낸 원싱은 단순한 이론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30년 넘는 실전 경험과 수천 명의 성공 사례를 분석한 결과물입니다. 게리 켈러는 자신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냉철하게 분석했고 그 핵심에 집중이라는 단 하나의 원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원싱의 핵심 메시지는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엄청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이 책의 모든 내용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그 한 가지를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들이 더 쉬워지거나 불필요해지는 것은 이 질문이 바로 포커싱 질문입니다. 게리 켈러는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말합니다. 질문의 아름다움은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커리어에서든 건강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재정에서든 이 질문을 던지면 명확한 방향이 보입니다. 책에서는 우리가 성공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6가지 거짓말을 폭로합니다. 첫 번째, 모든 일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다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20%의 노력이 80%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파레토 법칙을 넘어서 저자는 실제로는 더 극단적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1%의 노력이 99%의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 멀티태스킹의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여러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배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멀티태스킹을 한다고 생각할 때 실제로는 매우 빠르게 과제를 전환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전환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이 낭비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멀티태스킹을 하면 생산성이 40%나 떨어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자기 훈련의 거짓말입니다. 네 번째, 의지력은 항상 충분하다는 거짓말입니다. 의지력은 근육처럼 작동합니다. 사용하면 고갈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중요한 결정을 잘 내리지만 저녁이 되면 피자를 주문하게 되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은 이를 알고 있기에 가장 중요한 일을 아침에 배치합니다. 다섯 번째, 균형 잡힌 삶의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균형이 아니라 역동적인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때는 일에 집중하고 어떤 때는 가족에 집중하는 식으로 말이죠.
저울처럼 정적인 균형이 아니라 자전거 타기처럼 동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6번째, 큰 것은 나쁘다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적당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오히려 크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큰 목표는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게 만듭니다. 달을 쏘면 별이라도 맞춘다는 말이 있죠.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비유는 도미노 효과입니다. 작은 도미노 하나가 자기보다 50% 큰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다는 물리학 법칙이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실패의 재정의도 중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한 가지에 집중한다는 것은 다른 것들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메일에 즉시 답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모임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을 위한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처음부터 큰 것을 쓰러뜨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쓰러뜨릴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저자는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도 제시합니다. 첫째, 목표 설정입니다. 하지만 보통의 목표 설정과는 다릅니다. 먼 미래부터 거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5년 후의 장기 목표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올해 목표는? 이번 달은? 이번 주는? 오늘은? 이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한 가지를 찾아냅니다. 둘째, 시간 블로킹입니다. 하루 중 가장 집중력이 높은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최소 4시간을 추천합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전화도 받지 않고 이메일도 확인하지 않고 오직 그 한 가지에만 집중합니다. 이것을 저자는 타임 블로킹이라고 부릅니다. 셋째, 책임감입니다. 자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파트너를 찾으라고 조언합니다. 혼자서는 쉽게 포기하지만 누군가에게 약속하면 지킬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저자는 우리의 생산성을 훔쳐가는 4가지 도둑도 고합니다. 첫째, 노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요청을 다 받아들이면 정작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나는 우리가 하지 않기로 한 일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혼돈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면 다른 일들이 뒤로 밀립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완벽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셋째, 나쁜 건강 습관입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집중할 수 없습니다. 충분한 수면, 운동, 올바른 식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저자는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넷째, 주변 환경입니다.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물리적 환경을 바꾸는 것이 의지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우리 자신에게 해야 할 3가지 약속을 제시합니다. 첫째, 숙달을 추구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한 가지를 선택했다면 그것을 마스터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말콤 글래드웰의 1만 시간의 법칙을 기억하세요. 둘째, 최고를 벤치마킹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미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 배우는 것입니다. 바퀴를 다시 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결과를 위해 존재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는 결과로 평가받습니다. 좋은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솔직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바쁘게 산 시간일 뿐이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멀티태스킹의 달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한쪽 화면에서는 이메일을 확인하고 다른 쪽에서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동시에 전화 통화를 하는 제 모습이 꽤 프로페셔널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니 제가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시간을 쓰고 있었는지 명확해졌습니다. 가장 뼈아팠던 부분은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중에서 안 해도 되는 일이 몇 개나 될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 할 일 목록을 다시 보니 정말로 중요한 일은 단 1~2개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하면 좋은 일 정도였습니다. 저는 제 일주일을 분석해 봤습니다. 회의가 15개, 이메일 답장 100통 이상,
각종 보고서와 리포트들. 그런데 정말로 제 커리어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서 작성. 그런데 그것에 쓴 시간은 고작 3시간이었습니다.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완벽한 균형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게 해준 점입니다. 저는 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일에 집중하면 가족을 소홀히 한다는 죄책감,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 일이 밀린다는 불안감. 하지만 이 책은 그게 정상이라고 말해줍니다. 중요한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균형을 맞추는 것이지 매일매일 모든 영역에서 완벽할 순 없다는 거죠. 의지력에 대한 부분도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의지가 약해서 저녁에 운동을 못한다고 자책했는데 알고 보니 의지력은 하루 종일 일하면서 이미 고갈된 상태였던 겁니다. 첫 번째, 선택과 집중의 힘. 우리는 모든 기회를 다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의 말처럼 성공한 사람과 매우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매우 성공한 사람은 거의 모든 것에 노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버핏은 자신의 조종사에게 25개의 목표를 쓰게 한 후 그중 상위 5개만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개는 그것들은 당신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할 목록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20개가 당신의 진짜 목표에서 당신을 분산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습관의 힘. 21일이면 습관이 만들어진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는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습관일수록 더 오래 걸립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하나의 습관만 만들라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 개를 바꾸려고 하면 모두 실패합니다. 한 가지 습관이 자동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자는 습관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힘들다. 하지만 일단 습관이 되면 안 하는 게 더 어려워진다고 말합니다. 매일 아침 운동을 66일간 지속하면 67일째부터는 운동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 에너지 관리. 시간 관리가 아니라 에너지 관리가 중요합니다.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건 그 시간을 얼마나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쓰느냐입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고성과를 내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밤새 일해서 프로젝트를 끝내는 것보다 잘 자고 일어나서 집중해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저자는 하루를 4개의 에너지 블록으로 나눕니다. 아침 고에너지 블록, 점심 전후 중에너지 블록, 오후 저에너지 블록. 저녁 회복 블록. 가장 중요한 일은 당연히 고에너지 블록에 배치해야 합니다. 네 번째, 복리 효과. 아인슈타인이 복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말했다죠. 이것은 돈뿐만 아니라 지식, 기술, 관계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매일 조금씩 개선하면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매일 1%씩 나아진다면 1년 후에는 37배 더 나아집니다. 1.01에 365승. 반대로 매일 1%씩 나빠진다면 1년 후에는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원싱의 마법입니다. 한 가지에 매일 조금씩 집중하면 1년 후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세계적인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의 힘. 의지력으로 버티려고 하지 말고 환경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려면 집에 과자를 두지 않는 것이 과자 앞에서 참는 것보다 쉽습니다. 저자는 환경이 의지력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나쁜 환경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좋은 환경에서는 의지력이 약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에 힘.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회의 전에,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중요한 것으로 안내하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질문을 던지면 즉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걸러집니다. 일곱 번째, 8020을 넘어 955로. 파레토의 법칙은 80%의 결과가 20%의 노력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더 나아가서 그 20%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5%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 5%가 95%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고객 중 5%가 여러분 매출의 95%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활동 중 5%가 여러분 성과의 95%를 만듭니다. 그 5%를 찾아서 거기에 집중하세요. 이 책을 통해 제가 깨달은 가장 큰 진리는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하되 더 잘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성취 중독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하고 더 많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NS를 보면 다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역사를 바꾼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한 가지에 미친 듯이 집중한 사람들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나는 우리가 한 일만큼이나 우리가 하지 않은 일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워렌 버핏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었을 때 집중 포커스이라는 한 단어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완벽주의의 함정입니다. 저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정말 중요한 일에 충분한 시간을 쏟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은 70% 정도만 해도 괜찮다는 것을. 그래야 정말 중요한 일에 100%, 아니 120%를 쏟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1년이면 365시간, 10년이면 3650시간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을 생각하면 10년이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실패의 재정의도 중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한 가지에 집중한다는 것은 다른 것들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메일에 즉시 답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모임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을 위한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많은 자기계발서들이 말하는 방법들은 단기간은 가능해도 평생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원싱 방식은 다릅니다. 한 번에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번아웃이 올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취감과 동기가 계속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진전을 보고 있으니까요. 이론을 넘어서 실제로 원싱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아침 출근하면 가장 먼저 이메일을 확인하는 대신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에 이 시간을 투자합니다. 이메일은 점심 후에 확인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핵심 프로젝트는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미뤄집니다. 사업가의 경우 모든 제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회사의 핵심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한 가지 프로젝트에만 집중합니다. 다른 좋은 기회들은 과감히 거절합니다. 학생의 경우 모든 과목을 골고루 공부하는 대신 자신의 진로와 가장 관련 있는 한 과목에 집중합니다. 다른 과목들은 평균만 유지하면 됩니다. 건강관리의 경우 운동, 식이요법, 명상, 수면 개선을 동시에 하려는 대신 먼저 수면이라는 한 가지만 완벽하게 합니다. 잘 자면 다른 것들도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을까요? 첫 번째, 바쁜데 성과가 안 나는 사람. 만약 여러분이 하루 종일 일하는데도 정작 중요한 일은 하나도 끝내지 못하고 있다면 이 책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책은 여러분에게 바쁨과 생산성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줄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업가와 창업가.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특히 이 책을 읽어야 합니다. 사업에서는 모든 기회가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회를 다 잡으려다가 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책은 어떤 기회에 집중해야 할지, 어떤 것을 거절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커리어 초기 단계의 젊은 직장인. 20대, 30대 초반의 직장인들에게 이 책은 특히 가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나중에 커리어 전체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번아웃을 경험한 사람. 과로로 쓰러진 경험이 있거나 지금 번아웃 직전이라면 꼭 읽어보세요. 이 책은 더 열심히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덜 하되 올바른 것을 하라고 말합니다. 5번째, 목표는 있는데 실천이 안 되는 사람. 6번째,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고 말하기 전에 이 책을 먼저 읽어보세요. 그러면 모든 과목을 다 잘하라가 아니라 내가 정말 잘하는 한 가지를 찾아라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7번째, 완벽주의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다가 지친 분들에게 이 책은 해방구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필요 없다는 것, 중요한 한 가지만 완벽하게 하면 된다는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8번째, 중년의 위기를 겪는 사람. 40대, 50대가 되면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책은 아직 늦지 않았다고, 지금부터라도 한 가지에 집중하면 놀라운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9번째, 리더와 관리자. 팀을 이끄는 분들이라면 이 책의 원칙을 팀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팀원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10번째,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 은퇴 후의 삶도 계획이 필요합니다.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 무엇에 집중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책은 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원싱은 단순한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설계도입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단순함의 힘을,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을 하는 것의 가치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던지세요. 그리고 그 답을 실천하세요. 1년 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달라져 있을지 기대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좋은 내용이네라고 생각만 하고 끝낸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제 원싱은 글쓰기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첫 4시간을 글쓰기에 할애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제 첫 책을 출간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여전히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었다면 그 책은 영원히 제 머릿속에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원싱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정말 필요로 하는 분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자신만의 원싱을 찾아 멋진 성과를 이루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라 책방이었습니다.